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작가 명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리고 모두가 사랑하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위대한 책일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느끼는 바의 차이를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르다 말로 콕 집어 설명할 순 없지만 이게 바로 고전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는 그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나 자신에게조차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헤세의 자전적 서서입니다. 그는 이렇게 책을 시작합니다. 나는 정녕 내 마음속에서 절로 우러나오는 것에 의해 살아보려고 했던데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그다지 또 어려웠을까? 어린 싱클레어는 아주 안락하고도 부유한 집의 자식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세계에 다른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인식하는데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세계, 즉 밝은 세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도, 살인, 그리고 매질, 이런 온갖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는 어두운 세계였죠. 근데 어린 싱클레어가 가만히 보니까 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아주 가까이에서 인접해서 공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하녀가 자기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에는 밝은 세계에 속해 있다가 금세 다른 하인과 말다툼이라도 할 적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다른 세계에 속해버리더라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 안에서도 어떤 그런 것을 인식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말 잘 듣는 부잣집 도련님이지만 자신의 내면에서는 남몰래 어떤 그런 어두운 세계에 끌림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악한과 탕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훨씬 더 마음이 끌렸다. 자, 싱클레어는 세상 그리고 자신 내부에서 두 개의 세계를 인식합니다. 선과 악, 흑과 백, 옳다 그르다 등으로 나눌 수 있는 세계지요. 네, 근데 어두운 세계에 끌리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어두움을 나쁘다라고 규정짓죠. 그러니까 아이 내부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아이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갈등이 생겨나고 거짓자, 즉 페르소나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프란츠 크로모라는 자식이 있습니다. 상류층 자식으로서 어떤 어두운 세계에 속하는 아이들 무리로부터 인정받고자 혹은 속하고자 했던 한 번의 거짓말로 싱클레어는 프란츠 크로모에게 소위 말하는 삥을 돈을 막 뺏기고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어릴 때 저런 경험들은 그 아이의 세상에서는 정말이지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릴 만큼 두려운 일로 느껴지게 마련이잖아요. 어린 싱클레어도 너무 괴로움이 큰 나머지 거의 시름시름 앓습니다. 이쯤 드디어 데미안이 등장을 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보다 상급생으로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는 어린 싱클레어가 보기에 어딘가 비범한, 신비로운, 그리고 범상치 않은 느낌을 주는데 책 속에서의 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애들과는 달랐고 매우 독특하면서도 개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남의 눈을 끌었다. 동시에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마치 변장한 왕자가 농군의 아이들 속에 있으면서 그들과 똑같이 보이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루는 어쩌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와 함께 걷게 되는데 데미안은 어린 싱클레어가 충격을 받을 만한 어마어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서에서 카인은 동생을 죽여버린 악인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런데 데미안은 그것을 아주 다르게 해석해버립니다. 싱클레어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서에 쓰여진 이야기가 그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죠. 거의 신성모독을 당한 것 마냥 기분이 나빠하고 데미안이 자기를 놀려주려고 꾸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자신도 모르게 데미안의 말을 곱씹어가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주 오랜 옛날의 이야기일수록 사실에 가깝지만 언제나 사실 그대로 기록되고 옳은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고 볼 수 없어. 간단히 말해 난 카인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단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해.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짓거려대는 허무맹랑한 소문에 불과한 거야. 그렇지만 카인과 그의 자식들이 일종의 표적을 갖고 있었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만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해. 그러므로 금지된 것이라는 것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야. 그것은 변할 수 있지. 네,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소위 절대적 진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미안은 프란츠 크로머의 괴롭힘으로부터 싱클레어를 해방시켜주죠. 이 어린 시절은 싱클레어가 세계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의 내부에서 그 두 개의 세계를 두고 갈등하는 혹은 어떤 분열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느끼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데미안이 말하는 카인에 대한 해석을 들으면서 어떤 세상에 정해진 것은 없다 혹은 완전히 틀린 것도 완전히 옳은 것 또한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시간은 흘러서 싱클레어가 성장함에 따라 다른 학교로 가게 되고 데미안은 여행을 가버렸기 때문에 이렇다 할 작별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때 새로이 간 학교에서 싱클레어는 술독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제 자신을 파멸시키는 미친 방탕 속에서 살고 있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멋진 놈이고 굉장히 예리하고 재치 있는 녀석으로 통한 반면에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는 불안에 휩싸인 내 영혼이 떨고 있었다. 그리고 싸구려 술집의 더러운 식탁에 기대어 앉아 거품이 넘치는 맥주잔을 기울이며 터무니도 없는 방자스러운 언행으로 내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고 때로는 깜짝 놀래주고 했으나 난 모르게 내 가슴 속에서는 내가 조소했던 모든 것을 존경했고 속으로는 울면서 나의 영혼 앞에서 나의 과거 앞에서 어머니와 신 앞에서 울며 무릎 꿇고 있었다. 내면의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괴테가 말한 두 개의 영혼과 같죠. 두 개의 영혼, 하나는 속세의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는 신성함을 추구하는 싱클레어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방탕한 채 하고 술 마시고 속세적 쾌락을 추구하지만 내부엔 어떤가요? 속으로 울면서 영혼 앞에서 어머니와 신 앞에서 울며 무릎 꿇고 있죠. 술 마시고 방탕하게 놀았지만 마음으론 신을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내부의 분열이죠. 세상에 잣들어대면 어떤가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죠. 방탕하면 방탕하고 고귀함은 고귀함을 추구하고 신성을 따르려면 고상하게 신성을 찾아야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명상 이렇게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싱클레어는 둘 다 하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죠. 나 이상한가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술 퍼마시고 방탕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실로 말하는 어떤 존재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라는 존재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자신을 좀 더 알아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덮어버립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거짓자로 살아가죠. 제 자신을 마주하지 못한 채 혹은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 파괴적 방탕한 생활에 빠지는 쉬운 길을 택함으로써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어떤 어두운 곳으로만 자신을 채움으로써 속으로는 너무나 불안해하죠.
동시에 신의 밝은 세계, 즉 어머니와 자신의 영혼, 신께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던 중 싱클레어가 고향 집에 내려왔을 때 데미안과 한번 만나게 되는데, 데미안은 술에 빠져 살아가는 것 같은 싱클레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네가 술을 그렇게 마시는지 우리 두 사람은 다 모르고 있다. 하지만 너의 내면에 있는, 너의 생활을 이루고 있는 그 무엇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원하고 모든 것을 우리보다 잘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음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이야.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네게 도움이 될 거야. 곧 싱클레어는 우연히 베아트리체라는 소녀를 알게 되고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는데 아니마죠. 처음엔 베아트리체를 그리려고 시작했는데 말이죠. 어린 시절 데미안이 스케치했었던 자신의 집 현관 아치 밑에 초석 위에 새겨진 문장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모양인 새 모양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싱클레어가 정신없이 막 다 그리고 보니까 그것은 한 마리의 거대한 매였고 그림 속의 새는 마치 알에서 깨고 나오려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싱클레어는 곧 그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냈는데 보낸 사람도 없이 보내요. 다만 그 언젠가 자신이 읽고 감명받았던 책 구절을 같이 적어 보내죠. 운명과 감정은 한 개의 개념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어느 날 학교 책상에서 쪽지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을 훑어보고 나는 어떤 말에 주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깜짝 놀라 그것을 읽어보았다. 읽는 동안에 내 심장은 무서운 한기를 만난 듯 운명 앞에서 오싹하고 움츠러들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삭스이다. 네, 데미안이죠. 이름도 써붙이지 않고 보낸 자신의 그림을 데미안이 보고 싱클레어에게 저렇게 답을 보낸 겁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데미안이라는 책의 상징이 되어버린 아주 유명한 저 문구는 인간이란 어떤 추월되어야 할 그 무엇이라고 말한 니체의 말도 에고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새로이 태어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불교적 가르침도 연상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위대한 모든 것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새에게 알은 세 개지요. 자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입니다. 근데 새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날개짓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알이라는 세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나온다는 것은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보호해주던, 자신이 유일하다고 믿었던 그 세계를 파괴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을 향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게 해줬던 그 알을 깨고 파괴하고 태어난다는 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변화, 즉 탄생, 성장, 죽음, 파괴를 끝없이 반복하며 순환하는 우리의 삶 그 자체, 그리고 또 우리의 정신적 독립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은 탄생으로서 이어지며 헤어짐은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두 발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상징이 나옵니다. 아프락삭스. 아프락삭스는 헬레니즘 시대에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일부 사람들이 최고신을 부를 때 사용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닭,
즉 새의 머리를 하고 지혜를 상징하는 방패와 힘을 상징하는 채찍을 들고 있으며 두 다리는 뱀입니다. 아프락삭스는 마법의 주문 아브라카타브라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선한 영을 마법의 힘으로 불러들이는 주문이라고 하죠. 아브락삭스는 신과 악마, 남성이면서 여성인 양성, 빛과 어둠, 선과 악이 공존하는 두 개의 세계를 모두 인정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상징되고 있으며 데미안이라는 단어 역시 데몬, 즉 악마에 홀린 것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헤세가 굉장히 동양 철학에 심취했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죠. 네, 쇼펜하우어도 자기의 개의 이름을 아트만이라고 했다고 해요. 아트만이라는 것은 인도 철학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와 유사한 개념의 의미죠. 이처럼 데미안은 아프락삭스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어릴 적 겪었던 그 양극성이 사실은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이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 싱클레어는 시내를 배회하다가 조그만 교회 앞을 지나면서 오르간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의 그 무렵 독특한 피난처를 발견했다. 이른바 우연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원래 그런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무엇이 절대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필요했던 그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연히 그것을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는 것이다. 그 자신의 소망과 필연성이 그곳으로 그를 인도해 간 것이다. 어쨌든 싱클레어는 그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를 만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싱클레어가 말하는 아프락사스를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것을 계기로 둘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싱클레어는 그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몇 년 후에야 나는 겨우 이러한 관찰이 어떤 책에서 증명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책에서였는데 그는 사람들이 마구 침을 뱉은 담벼락을 바라보는 것을 충분히 그리고 깊은 흥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습기 찬 벽의 그 얼룩을 보고 그는 피스토리우스나 내가 불을 보고 느낀 것과 똑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다. 네,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는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에 인간 개개인이 가진 가치의 차이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 안에 내면의 세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물은 하고 피스토리우스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현실도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형상을 가지고 즉 그 사상을 현실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내부의 세계에는 발언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번 다른 면을 알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됩니다. 싱클레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가는 길은 험난하오. 그렇지만 가보지 않으려오. 저는 데미안에 저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네, 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해요. 우리는 내부 세계를 투영함으로써 외부 세계를 본다라든지 혹은 모든 해답은 내 안에 있다 라든지 그런 말과 비슷한 것 같죠. 우리는 아프락삭스에 관한 히라보 원서를 함께 읽었다. 그는 베다경에서 번역된 몇 구절을 내게 읽어주었다. 그리고 내게 거룩한 옴을 불러내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베다경전이 나옵니다. 네, 전 정말이지 베다경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데미안에서. 예. 제가 어떤 것을 알기 전에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읽어 내려갔었던 여러 가지 것들 중 하나입니다. 네, 제가 옴을 알지 못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굉장히 신성한 소리라고 하죠. 태초음이라고 합니다. 그 명상할 때 굉장히 옴 이렇게 하면서 명상을 하면
명상의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인도 철학에서는 말하고 있죠. 베다 경전도 마찬가지로 인도의 경전이죠. 그러한 것들을 제가 몰랐을 때는 이 책을 읽어도 그냥 지나간 겁니다. 베다 경전이고 오미고 모르니까 동양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을 해세가 몇 년도죠? 예, 굉장히 아무튼 옛날이죠. 옛날에 자기 책에 씀으로써 어떤 그런 사상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한 것이 저는 굉장히 당시로서는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았었습니다. 네. 이런 피스토리우스와의 대화는 그로 하여금 점점 더 성장하게 하고 많은 것을 배워가게 하는데 해세는 그 싱클레어의 배움의 과정을 아래와 같이 표현합니다. 나의 내면의 어떤 부분을 가만히 그러나 계속해서 망치질을 해대는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형상과 나의 허물을 벗고 알을 깨트리고 나오는 과정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대화가 거듭될 때마다 나의 눈에는 조금씩 열리게 되었고 또는 전보다 더욱 자유롭게 되었으며 마침내 내 황금빛깔의 새는 그 아름다운 맹금의 머리를 산산이 부서진 세계의 껍데기 밖으로 내밀었던 것이다. 또한 그 싱클레어는 다시 아까 언급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데 이번엔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시를 쓰기 위해서 혹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혹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나 그 밖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다만 부차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일 뿐이다. 각자를 위한 모든 천직은 자기 자신에 도달하는 것 하나밖에는 없다. 그는 어쩌면 시인, 혹은 미치광이, 예언자, 혹은 범죄자로서 끝장이 날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 결국 그것은 중대한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가 할 일은 누구의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는 일이며 그것을 자기의 내부에서 송두리째 그리고 완전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던져진 존재를 본연의 시면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의 의지를 내 속에서 느껴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일. 그것만이 나의 사명이었다. 그것만이. 유럽은 굉장한 노력으로 인류의 가장 강력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냈지만 마침내는 심각하고 혹심한 정신의 황폐를 초래하고 말았다. 유럽은 전 세계를 얻는 대신 그 대문에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소행은 새로운 탄생을 위하여 미쳐 날뛰고 죽이고 파괴하는 내부에서 분열된 영혼의 발산에 지나지 않았다. 아주 거대한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알은 세계였고 세계는 파괴되어야 했다. 네, 이렇게 싱클레어는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 또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새가 깨어야 하는 알, 즉 새가 살고 있는 세계로 표현함으로써 그 알을 깨고 나야만 한다는 것, 즉 세계는 파괴됨으로써 새로운 탄생을 맞으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당연히 전쟁이 계속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 테지만요. 그리고 사랑 또한 에바 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아 실현 혹은 참 자아를 찾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그는 단지 한 여자를 얻는 대신에 온 세계를 마음속에 갖게 되었고 하늘의 모든 별은 그의 내부에서 반짝이고 그의 영혼을 뚫고 환희의 불꽃을 튀겼다. 그는 사랑했고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기 위해 사랑한다. 이 데미안이라는 이야기는 전쟁에서 총탄을 맞은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떠올리고 자신을 꼭 닮은
그와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 어두운 거울 위에 몸을 굽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그 어두운 거울 위에 나 자신의 모습이, 그의 모습, 내 친구이며 지도자였던 데미안의 모습을 꼭 닮은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다. 네, 오늘 제 이야기에는 데미안의 많은 다른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책을 읽어봐야겠죠. 간략하게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선에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데미안은 두 개의 세계를 같이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있죠. 그 어두운 부분 또한 이 세계의 어떤 부분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하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분명한 것을 좋아하고 딱딱 나눠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순들, 양극성 뭐 이런 것들이 제 삶에서 계속 어떠한 반복된 주제로 나타나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나처럼 두 개의 세계라든지 양극성에 대한 그러니까 악은 정말 나쁜 거다. 선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갈등했었던, 고뇌했었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도 있었구나.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모든 모순을 내가 다 잘 받아들이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을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주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우리 내부에도 두 개의 갈등하는 세계가 있음을 이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작은 세상인 그 알을 깨어 파괴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그럼으로써 비상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번쯤 했던 생각 혹은 한 번쯤 느꼈었던 감정 혹은 남몰래 나 혼자 안고 있는 슬픔이라든지 고민 이런 것들을 묘사해 놓은 책을 발견하면 정말이지 소름 돋죠. 예.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강하게 이입이 되고 또 제 생각을 그 작가의 표현으로서 더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세계가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런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죠. 철수가 뭐를 했는데 또 뭐를 했어. 그리고 반전 쾅 그러면서 혹은 반전 쾅쾅 이렇게 어메이징한 결론으로 끝나는 소설도 있지만 철수가 가진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진 고민을 보여주고 그 고민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답을 찾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직접 끌어당겨서 같이 생각하게 하는 소설도 있는 것 같아요. 데미안은 우리로 하여금 같이 고민하게 하고 같이 생각해보게 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답을 찾지 못해도 인식하고 고민하고 작가와 공감하고 그런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또 운이 좋으면 또한 거기서 답을 얻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세의 데미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몹시 즐거웠습니다. 명상하는 작가 명작이었습니다.